자, 챕터 2의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 보겠습니다. 1차 미분 방정식이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이제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하지 않고 그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그러니까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olution Curve Without Solution, 그러니까 솔루션을 구하지 못할 때 어떤 그 그래프 형태만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디렉션 필드 방법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고 있는 그 미분 방정식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dy dx가 sin y라는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풀 때 보면은 요거는 지금 sine에 요 y가 이렇게 들어가 있기 형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쉽게 해결이 되지 않죠.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푸냐면 그냥 그래프 모양만 따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dy dx가 sin y인데 요것의 해를 구하지 못할 때 그냥 해를 구할 수 없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요거를 그냥 그래프를 다 그려보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지금 여기가 x축이잖아요. 여기가 x축인데 이 x축 보면은 좌표들이 뭐 a, 0 뭐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이게 y가 0이니까 이 값이 계속 0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dy dx가 0이니까 슬로우비 0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슬로우비 0이니까 이렇게 그려 놓은 겁니다. 슬로우비 0이다 이런 뜻으로. 예. 그리고 위에 보면은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쪽 점에서는 슬로우비 1인 거죠. 슬로우비 1이라고 이렇게 1에 해당되는 dy dx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살표들을 잘 이어주면은 적당히 이어주면 우리가 솔루션 커브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솔루션 커브 얻어낸 건 요 파란색 요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한번 이어놓으면은 우리가 미분 방정식의 어떤 직접적인 explicit한 솔루션을 구할 수 없더라도 적당히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방법이 이제 디렉션 필드에 대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이 필드라고 얘기를 했을 때 소위 말해서 그 장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뭐 중력장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지구 그 어떤 그러니까 표면에 어디든지 잡으면은 우리가 뭐 그러니까 중력장이라고 나타낼 때 여기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힘이 있고 이렇게 내려가는 힘이 있고 이런 걸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뭐 힘이 작용하는 거를 우리가 중력이 작용하는 걸 이렇게 그리는 것처럼 모든 점에서 다 그리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이 미분 방정식을 보고 이 미분 방정식의 형태가 이 1차 미분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어떤 복잡한 함수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을 직접 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왼쪽은 이렇게 간단하지만 오른쪽 함수 형태 때문에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없을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 디렉션 필드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왼쪽에 슬로우 이건 그냥 기울기잖아요. dy dx라는 건. 이 슬로우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자잘하게 이렇게 잘게 표현을 해서 그것들을 쭉 이어주면은 그것이 바로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autonomous 그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요 그 x가 여기서 지금 독립 변수인데 이 독립 변수가 그 우변에는 없죠. 예, 요거는 autonomous한 differential equation이고 여기 x의 이 독립 변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non autonomous 그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eparable equation입니다. 그래서 어떤 미분 방정식은 잘 풀리고요. 어떤 미분 방정식은 잘 풀리지 않는데 이제 separable한 그 미분 방정식의 경우에 우리가 잘 풀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separable의 정의는 지금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써질 수 있을 때 이렇게 써질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을 separable한 equation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dy dx가 이제 gx 곱하기 h of y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면은 x는 x 쪽으로 다 몰아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gx분의 1 뭐 아니죠. 이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gx에 여긴 dx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hy분의 dy 이렇게 되죠. 예, 그러면은 양변 이렇게 적분해 가지고 문제를 바로 풀어버릴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왼쪽은 지금 y에 대한 함수고요, 오른쪽은 x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예, 이 적분이 만약 잘 되기만 한다면 우리가 바로 미분 방정식을 풀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세퍼러블한 이퀘이션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잘 풀리는 미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이라고 해서 항상 우리가 익스플리시트하게, 적어도 익스플리시트하게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 separable한 differential equation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x를 x 쪽으로 다 모으고 y를 y 쪽으로 다 모으면 어떻게 되냐면 dy 나누기 y 그다음에 dx 나누기 1 플러스 x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양변 적분해주면 left side는 이렇게 되고요. 우측은 이렇게 되죠. 1 플러스 x c1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들을 이제 잘 정리하면은 우리가 y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의 c1 곱하기 1 플러스 x 형태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죠. 어쨌든 뭐 c1 이거는 지금 뭐 그러니까 어떤 이니셜 컨디션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이거를 구했으면 사실은 이제 미분 방식을 푸는 거는 끝났다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나올 때 가장 중요한 스텝은 결국은 세퍼레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x는 x대로 y는 y대로, 종속 변수 y는 왼쪽에 다 모았고 그 독립 변수 x는 우측에 다 모은 거죠. 그래서 그런 그게 만약 가능하다면은 우리가 쉽게 미분 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inear equation, 그러니까 first order linear differential equation의 형태는 이제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실 게 이게 선형대수에서의 그 리니어하다는 거하고 다르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y of x를 우리가 어떤 뭐 시스템의 아웃풋으로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f of x를 뭐 시스템의 인풋으로 나중에 이제 많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석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 반드시 비례한다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인풋이 2배가 된다고 해서 아웃풋이 2배가 되고, 뭐 인풋이 3배가 되면은 아웃풋도 3배가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되는데, 그거까지는 되죠. 그거는 되는데, 지금 여기 식에서도 금방 그건 드러나잖아요. 인풋을 2배 하면은 이제 아웃풋이 2배가 되죠. 왜냐하면 오른쪽이 뭐 2배가 되면, 그러니까 요게 2배가 되면은 요게 2배가 되면 왼쪽도 2배가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리니어하다라는 게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이 미분 방정식이 그러니까 그 완벽하게 그 어떤 리니어 시스템의 성질을 만족시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인풋 아웃풋으로 해석을 했을 때, 그렇죠? 왜냐하면 인풋이 없어도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인풋을 0을 때리면 그래도 아웃풋이 나오니까. 원래 리니어 시스템은 그러면 안 되죠. 인풋에다 0 때리면은 아웃풋도 반드시 0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가 만족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우리가 선형대수학에서 배우는 리니어 시스템 또는 뭐 리니어 매핑, 그것과는 좀 구별을 해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리니어 그 이퀘이션은 뭐 예를 들어서 dy dx의 뭐 스퀘어라든가 뭐 이런 텀들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건 없죠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 뭐 y 제곱 이런 것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linear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linear differential equation의 경우에 그 솔루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스탠다드 폼,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 스탠다드 폼은 좀 전에 썼던 dy dx 더하기 px의 y equal fx. 자, 이 경우에 항상 솔루션은 어떤 형태를 갖게 되냐면, 물론 이제 꼭 이 그 1차 미분 방정식에만 이게 솔루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솔루션 이 y라는 것이 항상 yc 더하기 yp의 형태를 갖는다라는 거고,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particular solution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저는 그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그 호모지니어스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을 얘기를 하는데 이걸 그냥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complementary solution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YC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쓰는 용어는 complementary solution. 어떤 이 컴플리먼트 한다는 게 이렇게 밸런스를 맞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I가 들어간 거는 뭐 칭찬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뜻은 아니고 이 컴플리먼트 한다는 거 뭐 보상하고 이렇게 밸런스 맞추고 이런 건데 어쨌든 그 용어보다는 사실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란 말이 좀 더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찌 되었건 이러한 리니어 그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은 항상 두 개의 어떤 솔루션의 합의 형태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example로 다음과 같은 그 1차 미분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죠.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 맨 처음에 방법이 이 오른쪽 개를 다 0으로 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이 써져 있는데 요거를 0으로 놔요. 요거를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 또는 뭐 디퍼런셜 이퀘이션 다 좋습니다. 이렇게 우변이 0이 아닌 게 있죠. 이렇게 0이 아닌 거 있는데 6이 있잖아요. 지금 뭐 6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0이 아닌 게 써져 있는 거 이것을 우리가 non-homogeneous equation이라고 합니다. homogeneous equation. 물론 뭐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하시던지요. 자, 그래서 일단 non-homogeneous differential equation을 풀 때 먼저 homogeneous equation을 먼저 풉니다. 이건 어떻게 푸냐면 딱 보면 이게 미분을 했는데 어쨌든 원래 함수에다가 3을 곱해서 뺐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y라는 함수가 지수함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y of 여기다가 편의상 그냥 yh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일부러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을 지금 풀고 있으니까 즉 우변을 갑자기 0을 때렸죠. 뭐가 있었는데 그걸 다 지워버리고 0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풀 때 어떤 c 곱하기 2의 어떤 람다 t라고 우리가 게싱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수함수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면은 c 곱하기 람다에 2의 람다 t 빼기 3 곱하기 c의 2의 람다 t 이렇게 됩니다. 물론 뭐 2의 람다 t는 다 약분될 거니까 그냥 지워버리기로 하고요. 그러면은 람다가 얼마가 나오냐면 람다가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YH를 구합니다. C 곱하기 2의 3T. 이게 뭐냐면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에요. 저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라고 부를게요. 이 책에서는 complementary solution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변이 0이 아닌데 강제로 0을 만들어서 그것을 푼 겁니다. 그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고요. 두 번째는 일단 다시 원래 함수로 돌아가서 이거를 돌아가서 여기 6이 나왔죠. 6이 나온 걸 보고 y를 게싱을 합니다. 근데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어쨌든 yp라고 어떤 특정한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particular 솔루션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a particular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더를 쓰면 안 되고 a particular solution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를 해야 되냐 생각을 해보면은 왠지 뭐 어떤 상수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변이 상수니까 왼쪽에 상수를 대입을 해야 대충 맞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C는 이미 지금 사용을 했으니까 뭘 할까요? D를 할까요? D? D라고 게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함수에 대입을 합니다. 그럼 D를 한번 미분하면 0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D는 6이 됩니다. 그래서 D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particular solution 지금 D 하고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뭐냐면 요게 particular solution이죠. 근데 이게 지금 2잖아요. 어쨌든 이거 구했고 그 다음에 여기 homogeneous solution 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미분 방정식의 해는 뭐가 되냐면 y of x죠. 지금 t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제가 t를 쓰는 습관이 있어서 그래서 y of x는 지금 뭐가 되냐면 homogeneous solution c 곱하기 2의 3t 그렇죠? 이거 더하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particular solution과 homogeneous solution 두 개의 합이 결국은 솔루션이 된다. 그러면 이 C는 어떻게 결정을 할 거냐? C는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니셜 컨디션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니셜 컨디션을
나중에 이용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때 C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잘 풀리는 그 미분방정식의 형태가 exact equation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미분방정식이 이런 형태로 생겼는데 이런 형태로 생겼는데 이게 만약에 그 m의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시킬 때 이럴 때 우리가 exact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exact한 differential equation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differential equation 그렇죠? 요거를 우리가 풀 때 어떻게 하냐면은 체크를 해보면 요 그 exact differential equation이 되기 위한 조건이 만족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theorem이 있냐면은 요게 만족이 되면 우리가 요것과 이것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f of x가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이제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미분했을 때 그 편미분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이걸 양변 적분해 버리면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걸 바로 대입을 하면은 우리가 f라는 함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답은 어떻게 되냐면은 f of x, y가 c 이렇게 이제 써주는 게 최종 답인데요. 근데 사실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런 거는 문제가 잘 풀린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미분방정식이 잘 풀리고 어떤 미분방정식이 잘 안 풀리는데 뭐 이거는 잘 풀리는 형태다 이 정도로만 그냥 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예제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했었고 이게 뭐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어떤 뭐 그런 조건들을 적당히 대입을 하면은 우리가 요거를 f of xy를 구할 수 있고 정답을 이렇게 쓰면 된다. 즉 요거를 이거는 지금 implicit form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y는 무슨 h of x 형태로 쓴 게 아니잖아요. 그냥 x제곱 y 마이너스 y 이꼴 c를 만족하는 y는 전부 다 솔루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exact한 솔루션을 그러니까 explicit 솔루션을 구한 게 아니라 implicit한 형태로 답을 준 거긴 합니다. 어찌됐건 근데 이 문제는 이제 그 exact equation, differential equation 형태를 띠고 있다. 그 정도인데요. 이거는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코스에서는. 자, 이거는 치환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자라는 건데요. 뒤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러한 미분방정식이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리니어한 이퀘이션이 아니죠. 리니어 이퀘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게 살펴보실 필요는 없는데 근데 어쨌든 보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y의 제곱이라는 형태가 있는데 그걸 u로 치환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u에 대한 그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바꾼 다음에 u를 이제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하죠. 그래서 어쨌든 u에 대한 이런 이퀘이션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거기다가 여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y를 여기 이렇게 대입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u가 지금 마이너스 2x 플러스 y니까 이걸 다시 대입을 해서 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solution by substitution이라는 게 이게 substitution이 치환한다라는 거잖아요. 수학에서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치환해서 문제 푸는 테크닉이 있다라는 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numerical method 보겠습니다. numerical method는 말 그대로 우리가 정확한 솔루션을 구할 수 없을 때 그냥 수치상으로 구하는 그러니까 미분방정식의 해를 그 함수를 그냥 어떤 일종의 테이블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y 이꼴 f of x면 이걸 함수 형태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테이블로 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이다. x가 0.1이면 y가 5고 x가 0.2면 y는 5.6이고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주는 거죠. 이게 어떤 뉴머리컬 솔루션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그리면 어쨌든 이런 형태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뉴머리컬 솔루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뉴머리컬이라는 게
숫자로 구한다라는 거예요. 함수를. 예. 그 방법 중에 이제 알려진 게 오일러 방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방법을 그러니까 예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initial value problem이요. 그래서 problem이라서 여기 지금 initial condition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differential equation입니다. 그때 y의 2.5일 때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거고요. 그 h는 0.1, 그래서 스텝 사이즈를 0.1로 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h는 이제 스텝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어떤 오일러 메서드는 별게 아니고 뭐 다 아는 거지만, 그러니까 y의 n 플러스 1은 yn 더하기 이제 h 곱하기 그러니까 뭐 f 프라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f 프라임의 어떤 지금 값,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xn이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지금 y 꼴 뭐 fx인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yn은 지금 xn에 대한 대응하는 거죠. 당연히 yn 플러스 1은 f의 xn 플러스 1인데, 그러면 이 yn 플러스 1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의 문제고, 요거는 미분값에다가 h를 곱하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전에 그 yn을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요 식대로 이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우리가 점화식을 만들 수가 있고요. 점화식을 통해서 우리가 y1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1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래서 계산하면 4.18 이렇게 되는 거고, y2도 이제 바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y2는 지금 어디서의 값이냐면은 y0는 지금 2에서의 값이고, 요거는 y1이라는 게 이제 y의 2.1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y2가 지금 뭐냐면 y의 2.2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2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x0 더하기 2 곱하기 h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2.1이 지금 뭐였냐면 x0 더하기 h가 되는 거고요. 2.0이 지금 뭐였냐면 여기 이니셜 컨디션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y2가 4니까 이게 x0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터레이션 해가지고 우리가 y 2.5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이 이제 오일러의 방법이고요. 이거는 뉴머리컬 메소드죠. 우리가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함수를 직접 구한 게 아니라 어떤 그 함수 테이블을 이렇게 주는 방식입니다. 언제 그러냐면 이 미분 방정식이 풀기가 까다로울 때. 보시면은 이 미분 방정식이 이게 풀릴 리가 없잖아요. 뭐 미분까지 했는데 뭐 제곱에다가 그 와중에 루트까지 지금 함수에 들어가 있으니까 풀릴 리가 없잖아요. 깨끗한 어떤 우리가 아는 함수 형태로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미분 방정식은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런 오일러의 방법을 이용을 해서 뉴머리컬하게 그냥 풀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냥 테이블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함수 형태로 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딱 보면은 루트 y가 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당연히 안 되지. 그러니까 뉴머리컬하게 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뉴머리컬 메소드는 사실 컴퓨터에서 그런 걸 다 하죠. 그래서 뉴머리컬 메소드를 사용을 할 때 실제로 우리가 뭐 뉴머리컬 메소드를 우리가 좀 전에 예제처럼 계산을 할 리는 없죠. 어차피 뉴머리컬하게 푼다는 얘기는 미분 방식을 집어넣어 가지고 매스매틱하던 뭐 매트랩한테 이렇게 풀게 만들죠, 일반적으로. 자, 이건 리니어 모델 해가지고요.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그 물리적인 법칙들이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회로니까 좀 보면은 여기 이제 뭐 코일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전력으로 여기 지금 E of T라는 게 이게 가해진 거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것은 전류 I of T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회로를 우리가 수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라는 거죠. 이 회로의 행동이 어떻게 될지, 이 회로가 어떻게 동작할지를 우리가 아는 회로 법칙을 이용을 해서 이퀘이션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것이 뭡니까? 이게 디퍼런셜 이퀘이션인데,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바로 이 회로에 대한 매스매티컬 모델이 되겠죠. 뭐 이거는 뭐 케미컬 리액션에 대한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리 현상들, 그러니까 화공과에서 다루는 이런 현상들도 결국은 미분 방정식으로 귀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뭐 약간 복잡한 그런 어떤
그 방사성 물질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이거 뭐 디케이 하는 얘기는 했었고, 근데 뭐 어떤 다른 원소들이 있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은 또 설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나온다. 이건 어떤 일종의 system of differential equation으로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스템 같은 경우에 매스메티컬 모델링을 할 때 열린 미분 방정식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